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한국기원 중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오늘은 1라운드 2경기입니다. 백대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 따끈따끈한 개막전이 펼쳐졌는데요. 이 바둑리그와 여자 바둑리그까지 3대 경기가 됐습니다. 이 시니어 바둑리그는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시니어 바둑리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한국 바둑의 전설들을 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라는 네. 점인데요. 한국 바둑이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정말 이분들의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바둑계의 발전된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전 바둑을 좀 그리워하셨던 분들에게는 또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7팀이 격돌합니다. 먼저 대진표 함께 보시죠. 2016 시니어 바둑리그 7개 팀이 붙고요. 또 감독과 후보까지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상위 4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3팀이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네, 개막전에는 인천 예림과 상주 곶감이 붙었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2경기는 전주 한옥마을과 영암 월출산이 맞붙게 됩니다. 1국부터 3국까지 모두 1지명, 3지명까지 쭉 나열이 됐는데요. 오더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네, 3판 다승제기 때문에 한 판 한 판이 다 승부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경기 영암 월출산과 이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어떤 팀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어떤 바둑을 좀 봐야 할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서로 정말 해볼 만한 이제 이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네. 1지명은 1지명끼리, 2지명은 2지명끼리, 3지명 3지명끼리 붙게 되기 때문에 다 한 판 한 판이 중요한 판이 되겠고요. 본인이 이기게 된다면 팀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네. 거고 지게 된다면 질 확률이 높아지는 뭐 단순한 그런 바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판 한 판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팀의 전체적인 전력이 어디가 강한가 이런 부분들 좀 더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지명끼리 붙기 때문에 서로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3판 다승제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16 시니어 바둑리그 1라운드 2경기입니다. 네, 오늘 심판을 맡은 한철균 심판이고요. 네, 3지명 오규철 9단과 나종훈 7단입니다. 네, 뭐 오규철 구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투 바둑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네, 전주의 강훈 9단과 영암의 김종수 8단입니다. 네, 강훈 구단은 또 도전 5강에도 들었던 그런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제한 시간은 30분, 초읽기는 40초 5회가 주어집니다. 자, 대국이 모두 동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1지명이 돌을 가리게 되면 나머지 2지명, 3지명이 이제 흑백이 다 결정이 되게 되죠. 자, 흑번은 영암 월출산의 김종수 8단, 강훈 9단은 백도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속기 바둑일 때는 흑번이 좀 편한 의미가 있고요. 시간이 좀 있는 바둑에서는 좀 백번이 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시니어 선수들은 이제 최신 유행 포석을 이제 따라서 두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제 본인만의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포석들을 또 많이 구사를 하기 때문에 흑번을 선호하는 선수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니어 선수들의 대국을 보면 기풍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상당히 이제 그 전투에 능하기로 유명했고요. 네. 지금도 뭐 이제 뭔가 그 복잡한 바둑에서 그 진가를 좀 드러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강훈 선수는 뭐 이 도전 5강 시절부터 상당히 정통파 스타일의 바둑을 두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생각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사실 초반 포석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면 중반전부터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중반에서의 초읽기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초읽기 상황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뭐 최근에는 뭐 이제 인터넷 바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초읽기 상황을 많이 또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니어 기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수 팔단 초반에 좀 실리를 취하는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가장 무난한 포석이죠. 지금은 뭐 일단 백이 걸쳐오게 된다면 이 자리를 이제 걸쳐오게 되면 다시 붙여가는 진행을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포석 진행 중에 하나인데요. 맞고 늘어줄 때, 그때 이제 뭐 이 자리를 붙여가는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여기는 이제 꽉 이어주고 한 칸을 뛸 때 여기를 붙여가는 수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네. 네, 실전에도 일단 높은 걸침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 판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장에서의 어떤 또 느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팀이 패했는지 아니면 이겼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네. 보통 또 이제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패하게 되면은 나머지 두 선수가 다 이겨줘야지만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어서요. 일단 본인이 이긴다면 그리고 또 반대로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만 이겨도 팀이 승리할 수가 있죠. 한 판 한 판이 모두 팀의 승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두고는 있지만 눈길을 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여기서는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은 좀 호구치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이것은 이제 붙여가겠다는 의도일지 아니면 그냥 전개하겠다는 뜻일지 그건 뭐 받아주는 정도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개한다면은 약간은 고전적인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최근에는 이 붙여가는 수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붙였을 때 받아준다면은 이 자리를 전개해서 이것은 약간 활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실전에는 그냥 전개하는 수, 고전적인 수법을 선택합니다. 네, 아주 친숙한 포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포석은 아마 이 강훈 구단이 가장 전성기 시절에 또 가장 유행했던 포석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본인이 또 많이 사용했던 포석이니까 그만큼 더 익숙한 면들이 있겠죠. 여기서는 뭐 다가오는 것이 일단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고요. 여기를 두 칸으로 다가오게 된다면은 이제 손을 빼고 뭐 이 자리를 굳혀간다든지 아니면 상변 쪽으로 전개하는 자리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자리고요. 다시 이 자리 눈목자로 걸쳐오게 된다면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전개하는 다가오게 된다면은 한 칸을 띄어서 받아주는 뭐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우변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좌변 쪽이나 쪽으로 걸쳐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좌상 쪽으로 먼저 네. 걸쳐가는 수를 선택하네요.
김종수 선수가 오늘 초반을 조금 무난하게 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걸쳐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눈목자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것은 되도록이면 여기서 복잡한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걸침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백이 협공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이렇게 다가오는 자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붙여가서 젖힌 다음에 이렇게 끊고 단수 치고 뭐 이런 진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막았을 때 여기를 뭐 다시 이렇게 씌워간다면 흑은 실리를 챙기고 백은 두터움을 확보하게 되는 정석 진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곳을 걸쳐서 뭐 협공하게 되면은 3-3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바둑도 예전에 많이 등장했었죠. 이렇게 된다면 극명히 실리와 세력으로 갈렸을 텐데요. 자, 강훈 구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실리를 챙겼네요. 네. 이 모양에서도 이게 예전에는 지금 실전에 전개하는 수보다는 그냥 두 칸으로 전개하는 수가 훨씬 많이 두어졌었는데 최근 유행은 이제 훨씬 이렇게 발빠르게 두는 수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두 칸으로 가는 수가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유행에 따른 수다 이렇게 보는 면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백이 다가오게 되면 문이 열려서 흙집은 아니라고 봐야 될 텐데 그래도 멀찍이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이것은 이제 집으로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흑이 한 칸 뛰는 수를 선택을 하게 되고 백이 받아줄 때는 이제 손을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큰 자리를 가게 되는데 이곳은 이제 집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흑이 선수로 백의 모양에서 일단 자리를 잡고 그리고 큰 자리를 가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칸을 띄어서 보완을 했고요. 역시 초반에는 무난하게 가고 중반에서 승부를 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수 선수가 전투도 잘하지만 굉장히 실리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우상 귀 쪽 굳힘 포석부터 뭔가 실리를 좀 챙겨두고 천천히 가겠다라는 작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좌변 쪽을 지킬 수도 있어요. 이 들여다보는 교환 때문에 다음에 뭐 이 백이 막아간다든지 하는 자리가 상당히 강력해질 수가 있고요. 여기를 막는 수가 아니더라도 이 자리로 이렇게 다가오는 수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맛을 생각한다면은 먼저 여기 한 칸을 띄워두어서 이 들여다본 수를 약간 악수 교환으로 만드는 수.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 선수를 잡아서 이 두 칸 전개하는 자리를 갈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신중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초반 진행은 상당히 좀 무난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과연 좌변 쪽을 다시 한번 가일수를 할 것인지 자, 고민하고 있는데요. 좌변 쪽 뭐 받아주는 수가 가장 무난한데 사실 손 빼고 두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먼저 침투에 들어가네요. 중반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나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요. 예, 이것은 일단 백이 위쪽으로 붙여가는 수가 일감이 되고요. 여기를 이제 끼워가는 진행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진행 그리고 다시 한번 젖혀서 있는 이런 진행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실리로는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가 있죠. 그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바둑이 얇아지는 부분이 있고
이건 여기서 이제 뭐 호구쳐서 하나 지켜둔다든지 하면 상당히 두터운 형태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나 김종수 선수는 일단 실리를 확실하게 챙겨두고 좀 얇은 부분들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훈 구단으로서는 이렇게 실리를 뺏기는 게 싫다면 또 다른 정석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수를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를 그냥 받아준다든지 날일자로 받아서 이것은 반대로 백이 침투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형태가 네.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것도 일단 가능한 작전일 수 있는데 붙이는 수가 가장 무난합니다. 자, 강훈 구단과 김종수 8단. 김종수 8단이 초반부터 실리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김종수 8단이 확실하게 실리를 챙기는 작전, 너무나 이제 극명한 작전을 보여주고 있고 강훈 구단은 그냥 두터움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리와 두터움의 갈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예상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뭐 여기를 뭐 늘어가는 정도가 역시 보통입니다. 이거 젖혀간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이 자리를 잡게 됐을 때 다음에 뭐 단수 치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선수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빈상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젖혀가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늘어가서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늘고 막았을 때 이곳을 젖히는 수와 느는 수. 이것은 이제 가능한데 보통은 느는 수보다는 젖혀가는 수가 좀 더 많이 사용이 되는 편이죠. 젖혀간다면 이제 아까 예상한 대로 여기서 이제 먼저 붙여간다든지 하는 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은 또 반대쪽 이것이 좀 닫히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선택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영암 월출산과 전주 한옥마을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2경기. 자, 이제 삼지명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규철 구단과 나종훈 8단인데요. 네. 지금 뭐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일단 두 선수는 특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이 좋은 바둑을 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도 일단 빠르게 좀 진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흘러왔는데 한번 지금까지 수순을 쭉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네, 실전에 네. 자, 나종훈 7단이 흑번, 그렇죠. 100번에는 오규철 9단입니다. 자, 나종훈 7단이 이 바둑도 좀 흙이 약간 실리를 가져간 양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착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첫 수가 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수순이 지금 워낙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먼저 정석들은 좀 나왔으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의 수순만 봤을 때 네. 지금 포석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흑과 백 중에 어떤 쪽이 좀 더 기분이 좋게 끝났을까요? 일단은 뭐 흑의 모양은 이 우변 쪽이 상당히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여기 지금 뭐 아주 넓은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백은 이 좌하기 쪽에서부터 하변 쪽으로 그리고 우상귀 쪽에도 좀 실리를 챙겼는데 지금은 뭐 어느 한쪽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상변 쪽에서의 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끊어가는 수는 잘 안 된다라고 본 것이고요. 다시 한번 지켜두면서 이 돌이 지금 여전히 못 살아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흑이 우상귀를 네. 연결하게 되면 그 자체로 아직 미생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호구 쳐서 연결하는데 이 수는 뭐 여기를 이제 찌르고 들어온다고 해도 막아서 여기를 끊게 되면은 지금 축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면 네. 축이 되는 형태고요. 자, 실전에는 일단 따라 들어가는 수보다는 그냥 여기를 뭐 이렇게 늘어간다든지 이 자리를 늘었을 때도 흙이 막는다면은 여기 치중하게 되면 못 살아있는 형태예요. 받아야 그래서, 하니까요. 네, 받아줘야 되는 모양인데 그리고 나서 뭐 이곳을 파워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들을 공격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백은 약한 돌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오히려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악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를 두고 나서 이제 늘어가는 것은 이어가게 되면 여기를 지금 선수로 파워하는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이 뭐 잡으러 간다고 잡힐 돌도 아니지만 여기를 이제 뭐 먹여치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후수가 되죠. 중앙이 또 뚫리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하나 찔러가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악수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 오규철 선수도 그렇고 나종훈 선수도 상당히 이제 속기 파이면서 또 이제 전투가 강하고 힘이 좋은 바둑이기 때문에 지금 그 힘싸움이 상변 쪽에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백의 입장에서 계속 괴롭혀 볼 수 있는 돌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여기를 뭐 이제 늘어간다든지 아니면 한 칸 뛰는 진행도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한 칸을 뛰게 되고 막았을 때 이 자리를 일단 치중을 가서 이 치중하는 수도 실리로 악수는 아닙니다. 실리로 손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네, 지금 실전에는 그냥 막아갔네요. 공격 당하는 흑의 입장인데도 끊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영암과 전주의 삼지명 오규철 구단과 나종훈 7단입니다. 64세, 59세고요. 이번 시니어 리그는 만 50세 이상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 전적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규철 선수가 11승 1패로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이고요. 뭐 오규철 선수가 정말 한때 그 힘바둑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 전적이 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고 나종훈 선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극복할지가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젖혀가는 수를 두어 갔는데 나종훈 선수는 여전히 지금 상변을 받아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결국 돌아와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받질 않게 되면은 결국은 이 상변 쪽이 돌파를 당하게 되거든요. 단수를 치는 수는 여기를 돌파당해서 여기를 막고 버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끊어가고 한 점을 잡을 때 당장은 잡히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중앙을 지키고 둔다고 해도 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둘 수가 있는 것이 여기를 또 끊어 잡게 되면 중앙 모양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이곳을 단수 치는 수까지 선수로 교환할 수가 있어서 완전히 포도송이 형태가 되죠.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뭐 받아야 되는 형태인데 지금 이 받는 모양 자체가 좋지가 않거든요. 이 자리를 받아주고, 근데 지금 여기서 치중 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이것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밀어가는 정도, 밀어가고 흙도 이제 하나 밀어두는 교환을 해두고 나서 결국은 살아야 되는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밀어둘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교환하고 그리고 사는 형태, 이런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흙이 약간 당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굳이 끊을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끊지 않고 막기에도 뭔가 좀 기세에서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 흰바둑을 네. 구사하는 나종훈 선수는 그렇게 두기는 상당히 좀 억울했을 것 같고요. 또 의미심장한 곳을 끊어가는데요. 이 수는 지금 자체로는 굉장히 악수가 되는 자리인데, 받은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단수를 일단 쳤고 지금은 여기를 이제 치고 나오는 수를 노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일단 당장은 이어줘야 되고, 밀었을 때 과연 치고 나오는 수가 될 것인지, 이것은 따라 나오게 될 것 같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백이 막을 수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싸움도 이 흑돌이 아직 못 살아있는 형태여서 백의 입장에서는 못할 이유가 없어요. 모양이 약간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단수 하나 치고 이 자리를 잡아뒀고 뭐 이렇게 젖혀가는 형태. 일단 기분은 낼 수가 있는데 막상 다 따라 나가게 되면은 이 돌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뭐 중앙을 잇고 이제 두텁게 두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엔가는 다시 상변을 가야 된다는 것이 문제죠. 이렇게까지는 둘 수 있어도 계속 또 여기를 두다 보면 이제는 여기 치중 갔을 때 이 돌이 또 부담이 되거든요. 결국 중앙에서 한번 손을 빼야 되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나종훈 칠단 지금 바로 있지는 않고 있는데 패싸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패싸움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끊어간다는 얘기시죠? 네. 끊어가서 잡게 된다면 여기는 이제 끊어가는 패싸움. 이것은 여기 패를 해소할 것 같네요. 꽉 이어서. 워낙 큰가요? 네, 지금 이 자리가 일단 다 잡히게 되고, 이곳을 잡아도 이제 먹여치게 되면 다시 또 살아야 되는 형태거든요. 이 모양도 오규철 선수가 조금 좋은 진행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상변 쪽에서 나종훈 7단이 뭔가 좀 돌이 공격을 받으면서 약간 지금 분위기를 오규철 구단이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형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참아 두었고요. 여기서 백은 이 자리를 밀어가는 수도 가능해요. 네, 반대쪽으로 밀어갑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네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두 점은 요석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뭐 끊어서 이런 곳을 돌파하고 나오는 것은 이 거북방따냄을 허용해서 좋지가 네. 않거든요. 이 돌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받아줘야 된다면 그때 가서 이 자리를 이었을 때 이 밀어둔 교환이 좀 이득이 된다라는 얘기고, 나종훈 선수는 뭐 이 자리를 결국은 또 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와 좀 엇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돌이 이제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다시 단수를 치고 여기는 이제 뭐 하나 젖혀가야 될 것 같고,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받아줘야 되고요. 그럼 밀었을 때 살아야 된다는 얘긴데, 이것은 뭐 여기 이렇게 한 칸 뛴다든지 하면 거의 지금 뭐 몇 집 안 나고 지금 4집 나고 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 오규철 구단이 확실히 좀 기분 좋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좀 더 활발해 보이고요. 백도 꽉 있지 않고 밀어가면서 이 흑 세 점의 활로를 줄여갔는데요. 네. 뭐 이것은 이제 공배를 채우겠다라는 의미에서 두어간 수고, 어차피 뭐 여기 끊어가는 수가 흑이 선수가 된다고 해도 이 돌은 백이 치중하게 되면 여전히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살아야 되는 모양이라는 거죠.
나종훈 선수가 어쨌든 여기 끊어간 수도 지금 약간 악수기 때문에 이 돌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끊는 수밖에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밀어가고 살리는 것은 이것은 뭐 이제 백이 반대쪽에서 또 이렇게 돌파해서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럼 이 4점도 약간은 또 부담이 되는 형태가 돼요. 또 이렇게 되면 좌상기 끊어놓은 수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조금 특이한 날일자로 가는 행마를 선택했네요. 연결되는 행마로 나오지는 않아서 끊어질 위험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언제든지 이 자리를 막는다면 끊을 수가 있고 이 막는 수는 이 흑돌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선수가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를 끊어서 돌려야죠. 끊고 2점을 잡을 때 다시 여기 먹여치는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 3점이 또 잡혀서 이래도 고민이고 저래도 고민이네요. 나종훈 선수도 그냥 평범한 흐름으로 가서는 뭔가 이 판의 흐름을 가져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약간은 좀 수순을 좀 비틀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날일자 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세 점을 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가 문제인데 백이 이 자리를 끊고요. 나갈 때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도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축은 일단 흑이 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늘어가서 또 끊어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조금 힘겨운 싸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 그냥 젖혀가고 있고 후구 치는 정도 그리고 다시 여기 이제 끊어서 정리를 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두네요. 다른 판들과는 다르게 이 판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개막전에서도 첫 판이 꽤 빨리 끝났었어요. 네, 이 1주전인 선홍욱 구단과 서봉수 구단이 상당히 좀 속기로 대국을 하면서 네. 1시간이 되기 전에 판이 끝나고 말았었죠. 자, 역시 중앙으로 백이 먼저 나가면서 활발한 행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오기철 구단이 약간 우세를 잡은 형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명이서 겨루는 시니어 바둑리그 한 판 한 판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1경기, 2경기, 3경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라운드 2경기입니다. 네, 영암과 전주의 대결인데요. 자, 지금 3판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1국, 2국, 3국. 자, 모두 이제 갓 초반을 지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판은 지금 이 모양을 상당히 좀 하변 쪽에 있는 백 모양을 많이 키워둔 그런 형태가 됐고 김종수 선수는 착실하게 좀 실리를 챙겨둔 역시 그 생각한 흐름대로 좀 가고 네. 있는 분위기고요. 자, 지금, 수순이 네. 가장 덜 진행된 1국인데요. 아직까지 좀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죠. 중앙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일국은 지금 중앙 쪽에서의 지금 힘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자,
최규병 네. 구단의 흑번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 백돌과 흑돌이 지금 돌이 얽혀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날일자는 지금 건너붙이는 자리, 지금 여기도 지금 건너붙이는 자리가 있고요. 지금 약점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바로 가네요. 네, 바로 건너붙여서 전투를 시도합니다. 안에서 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중앙 쪽으로 달아나야 할 텐데 흑이 이 싸움을 좀 더 주도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여기를 차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끊었을 때의 싸움인데 당장 축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을 뭐 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밀었을 때 여기도 지금 또 건너붙이는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요. 이 싸움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좀 흑이 잡아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지금 좀 때이르게 좀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여기서의 힘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판 모두 중반에는 격렬한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앙 쪽을 끊어가면서 축은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쪽을 늘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흑이 조금은 편한 중앙 싸움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모두 뭐 한 판 한 판이 중요하지만 일지명자는 좀 더 부담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장으로서 좀 느끼는 부담감이 더 있을 것 같고 네. 주장이 이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다른 이제 팀 선수들의 사기를 좀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처음에 살펴봤던 강훈 선수와 김종수 선수의 대국인데 여기는 이제 뭐 젖히는 수가 아니라 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호구 치면서 이 자리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뭐 다시 좌변을 지키는 형태 그리고 하변을 전개해서 뭐 이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일단 확정된 집에 있어서는 김종수 선수가 확실히 좀 앞서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3귀를 가져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훈 선수도 여기 지금 하변에서부터 중앙으로 이르는 지금 큰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바둑은 앞으로 이 중앙 쪽, 이 백 모양이 이제 얼마나 집으로 연결되느냐 이것이 승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점머리 맞기는 아프기 때문에 일단 늘어가는 것은 보통이고요. 여기를 늘어가게 되면 붙여가고 이 자리를 붙여가고 젖힌다면은 다시 이렇게 대젖혀서 하나 늘어주는 교환을 하게 되면 중앙 쪽을 뭔가 공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이도를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하중앙 쪽을 깨고 들어오는 거죠. 자, 1라운드 2경기 2국 이지명의 강훈 9단과 김종수 8단입니다. 네, 선수 비교해 보죠. 59세, 54세. 상대 전적이 4승 2패. 약간 앞서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강훈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데 사실 판수 자체가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그렇네요. 같고요. 상대 전적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몇십 년간의 전적이기 때문에 6판이면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 뭐 김종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인터넷 바둑을 굉장히 많이 두면서 계속 공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속기에 대처하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읽기가 들어가도 익숙하게 버텨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경험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또 이 예전 이제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또 강훈 구단이 또 뛰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2주전끼리의 대결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아요.
강원 구단 도전 5강답게 타이틀을 차지해봤던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도전 5강이라고 해서 정상급 기사들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신예 기사들을 좀 따로 선별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중에 그때는 이제 강원 구단이 신예 기사였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강원 구단이 이제 신예 기사 시절에 그래서 도전 5강에 들어가면서 이 정상급 기사들과 이제 치수제로 이렇게 대국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날일자로 가면서 무난한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강훈 구단의 고민은 지금 상변에 있는 뭐 백도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중앙 쪽에 있는 백 모양을 어떻게 집으로 만드느냐 이게 지금 고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는 여기 이제 한 칸 뛰는 자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자꾸 뛰어 들어오니까 이건 확실히 좀 백이 불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그냥 좀 과감하게 이렇게 눈목자로 씌워가는 수. 역시 이 자리를 착점하네요. 네, 한 수로 다 맞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을 지금 붙여 나가는 것은 여기를 따라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줘야 된다면 뚫려서 이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흙도 붙이는 수보다는 여기를 이제 눈목자를 이렇게 째고 나가는 수, 이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를 끊어서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늘었을 때 여기를 한 칸을 이렇게 씌워가게 된다면 중앙 쪽에 뭐 백이 워낙 그 두터운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김정수 선수가 좀 자신할 수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정면 돌파가 아니라 측면 쪽 이곳을 먼저 이제 붙여가면서 응수를 물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막아주게 된다면은 뭐 아주 좋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호구 치는 수를 선택을 해서 여기를 다시 막고 끊고 이런 기세의 싸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뚫고 나갔을 때 이 자리를 다시 밀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2점을 단수 치고 여기를 돌파하는 연결하는 뭐 이런 진행도 충분히 그려볼 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흑백 모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정수 선수. 중앙을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중앙의 백 모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어딘가 건드려 가긴 해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수 중에서는 이것이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리 이제 먼저 하나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날일자로 가서 여기를 이제 뭐 밀어 올리는 진행. 그러면 지금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젖혀가는 수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백이 받아줄 수밖에 없을 때 한 칸을 뛰는 건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막상 이렇게 씌워오게 된다면 여기를 밀고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막아준다면은 다시 입구자로 가서 이것은 뭐 흙이 연결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기를 이제 막지 않고 다시 늘게 되고 한 번 더 느는 뭐 이런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정면 돌파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연한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 정도로 깨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지금 일단 형세를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백도 중앙 지켜두는 수가 일단 두터워서 이것은 그래도 만족스러운 형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선에서는 집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집이 5, 10, 꽤 큰데요. 그렇습니다. 20, 30, 40, 45집 이상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득을 보겠다.
받아달라는 뜻인데 흙이 그렇습니다. 과연 받아줄까요? 받아주고 싶지가 않죠. 네. 지금은 중앙 쪽을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곳을 가게 되면서 다음에 이제 침입하는 수를 노리고 있게 되고요. 이곳을 받아줘야 된다면은 여기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런 식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들여다봤는데요. 네, 실전에는 더 강하게 두겠다는 얘기네요. 이어달라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이제 침투에 들어가서 이런 싸움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행마가 가능하거든요. 백돌이 일단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면 사활도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김종수 선수가 지금 이 진행을 선택을 할지 지금 이 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지금 들여다보는 수 자체는 학수가 될 확률도 제법 있습니다. 네. 바로 움직여야겠죠. 네, 역시 바로 싸움을 걸어가네요. 자, 우변 쪽에서의 싸움. 이렇게 갈랐을 때에는 흙이 방금 두었던 하변 나릴재가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훈 선수도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될 텐데 일단 뭐 여기를 바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은 좋은 행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켜주었을 때 이제 뭐 끊는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밭전자를 째고 나가면서 상대의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좋고 지금 나릴자 형태가 몇 번이 나오나요? 이 W와 같은 그런 네. 형태로 재밌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틀비틀 힘이 없는 행마 같지만 또 흙이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끊어가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이 자리를 끊어가기에는 찔렀을 때 이 돌이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막아주고 싶어도 끊어가게 되면 이 흙돌이 다시 끊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바로 끊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단점인데 나중에 이제 여기 하나 찔러 두고요. 이렇게 막아가는 수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싸움이 지금 또 다시 네. 네. 재밌는 형태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행마는 네. 확실합니다. 저는 뭐 그동안 이제 많은 바둑을 봐왔지만 이런 형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그재그로 계속 나릴자 행마를 하고 있죠. 갈지자 행마라고도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뚫어가는 것이 일단 일감인데 여기를 뚫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끊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곳을 뚫는다면 두 점을 잡고 바꿔치기로 갈 수도 있다. 여기 뭐 잡아야 되는 형태인데 중앙 쪽이 또 많이 깨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자리를 막아가는 진행이 어떻게 될지 있게 되고 다시 젖혀가게 되는데 이것도 일단 뭐 끊어간다든지 하면은 이 모양 자체는 연결할 수가 없는 형태이고 그러면 이곳을 다시 뭐 이제 돌파하는 싸움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곳은 지금 연결은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좀 연결이 어려운 것이 여기를 붙여가는 수도 찔러가게 되고 건너가는 것은 여기 단수 쳐서 이제 패 형태밖에 안 되죠. 네. 이것을 다시 한번 찔러가는 수가 있는데 있는 것이 또 이제 좋은 행마예요. 다시 그래서, 올라가면 네,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를 꽉 이어서 이 자리를 세 점 잡는 것은 이제 차단이 되고요. 이 자리를 넘어가고자 하는 것도 늘어서 또 차단하는 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모양에서는 굳이 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죠. 세 점을 또 선수로 잡히게 되는 모양이고 공배를 거의 연결하는 거거든요. 역시 연결이 쉽지 않다면 중앙으로 돌파하거나 끊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돌파하는 수 그리고 아까 이제 막아가는 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좀 이제 가장 무난한 행마인데
여기를 막는 수가 된다면 이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고 싶은 수거든요. 이 수를 좀 더 살펴볼까요? 단수를 치고 이것을 끊어갔을 때 한 점을 잡게 되고 단수 치고 끊는 싸움. 뭐 이 패도 중요해 보이네요. 여기 패감을 쓴다면 이것은 이제 크니까 받아야 될 것 같고 다시 이곳을 따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올까요? 그러면 흑도 지금 이 한 점 잡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패감을 쓸 만한 것이 마땅치 않네요. 강훈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싸움을 해가는 것이 가장 좀 좋은 진행이 아닐까. 여길 단수 치고 있고 있는 것은 이것은 막상 이 자리를 또 단수를 쳐서요. 여기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 나가게 돼서 이건 흙이 걸려드는 형태죠. 바깥 공배가 다 채워져 있어서 흙이 오히려 잡히게 되는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고요. 네. 자, 막는 수가 일단 최강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찌르기를 하기 쉬운데 모두 악수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여기 하나 찔러두고 받아줄 때 또 여기 찌르고 이것은 흑도를 강하게 만들어줄 뿐이죠. 그런다고 뭔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찔러 가더라도 여전히 막으면 끊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여기 돌파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환들을 함부로 하기가 좀 이것은 다 악수가 될 수 있는 교환이기 때문에 그 밖에는 일단 뭐 이 한 칸 뛰는 진행 이 수도 일단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지금 뭐 오늘 봐도 너무나 중요한 승부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다 소비하더라도 좀 정확한 수를 찾아내겠다라는 네. 생각이거든요. 네, 또 타이밍 강훈 구단이 지금 이 순간에 초읽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읽기 40초 5회가 주어지고요. 이 초읽기도 이제 30초, 40초, 또 1분 초읽기 이런 정도 이제 무난하게 있는데 40초가 딱 중간이거든요.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1분 초읽기는 그래도 프로 기사들이 약간은 좀 더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 자, 들여다보는 수를 선택합니다. 이 자리를 들여다봤는데 이것을 일단 받아주게 된다면은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좀 득이 된다. 자, 어떤 면에서 득이 되냐면요. 이것을 받아준다면 이어주면? 네, 여기를 막고 이어가고 젖혔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끊어가는 진행이 일단 안 되죠. 그래서 이곳을 막아야 된다면은 연결을 해서 끊어가는 수와 연결하는 수 맛보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김종수 선수도 이 자리를 차단하는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것은 여길 젖혀가고 뚫고 나가서 그냥 그 자리를 받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의 네. 의도대로 백만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막았을 때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일까요? 이어가는 것은 일단 연결이 되니까 이건 좀 싱겁고요.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는 것도 이제는 뭐 여기 찌르고 하면 하나, 끊었을 때 한 곤란한 점을 형태가 살릴 되죠.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 이어주면은 막아서 이 지금 우변 쪽 흑돌이 잡힙니다.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자, 강훈 구단 초읽기 1회를 사용을 했고요. 네, 우변 승부처가 정리되면 바로 종반전으로 들어갈
국면입니다. 여기서 초일기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단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에요. 바둑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두다가도 마지막에 한 수 실수하면 지는 게 바둑이거든요. 네. 특히 승부차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지금은 뭐 막아가는 수, 네, 그 자리가 역시 일감이죠. 김종수 선수가 오히려 비틀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 네, 또다시 여기서부터 시작된 행마. 다시 한번 네, 물어보려고 하긴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아예 말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바둑도 나올 수가 있네요. 네, 그 행마가 되나 봅니다. 자, 일단 백이 호구 자리를 뻗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네, 지금은 여기를 이제 늘어가게 된다면요. 네. 여전히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찌르고 또 찔러 갔을 때, 셋, 네, 일단 호구 자리 늘어갔고요. 여기를 막아도 끊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흐름이 돼야 되는데 한 점을 빵 따냄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얇거든요. 이런 싸움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나요? 그리고 단수를 치고 느는 여줄 때 여기를 느는 싸움. 대마 수상전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또 중앙 끊는 싸움이 있죠. 치바다 갔어요. 자, 끊을 수 있으면 네. 끊어봐라. 뭐 근데 버티고 있는데요. 강훈 구단도 안 끊을 수가 없죠. 당연히 끊어 가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누구의 실기가 더 정확하냐. 지금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시간적으로는 김종수 팔단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약간 편할 것 같고요. 강훈 구단이 자, 찔러 갑니다. 네. 이제는 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끊는데 어차피 돌리겠다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끊는 것도 기세죠. 네. 단수 치고 아까 예상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끊고 네. 늘었을 때 다시 여기 밀고 늘고 백은 어떤 돌과 수상전을 해야 되는 이쪽으로 건가요? 뭔가 수상전을 했을 때 지금 느낌상으로는 흙이 지금 수가 좀 모자랄 것 같거든요. 좀 엷은 행마를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네. 찔림을 당하면 수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김종수 선수가 뭔가 다른 대비책이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싸움이 안 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장면에서 비틀어 가야 돼요. 네. 이런 자리를 네, 비틀어 갑니다. 역시 여기를 바로 싸우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김종수 선수의 생각은 이거네요. 지금 이 돌을 버려도 지금 이 백돌과 상변에 있는 백돌 이 돌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백이 이런 곳을 지키게 된다면 이어주는 수 교환을 하고요. 여기를 잡아갈 때 입구자로 간다든지 해서 이 돌을 먼저 압박을 하고 이 돌이 이제 살게 되는 형태가 나온다면은 또 이 상변을 또 공격을 하겠다.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받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좀 수가 늘은 것 아닌가요? 네, 일단은 수가 좀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바로 수상전을 가기에는 여전히 좀 부담이거든요. 지금도 이 자리를 늘어가게 된다면 여기를 끊어서 이런 싸움인데 한 번 더 밀어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받아줘야 된다면은 건너붙여서 또 똑같은 진행이 되죠. 네, 이 자리를 가게 돼서 아까와 거의 비슷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호구를 치네요. 그러면 하중앙 쪽에 있는 흑돌 4점이 잡히면서 거기는 네 점을 다 잡을 네. 수는 있었는데요. 젖혀서 잡을 수도 있었는데 네. 이 중앙에 활용당하는 것이 싫었다고 본 것 같아요. 집으로는 그래도 한 5집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상중앙 쪽이 문제입니다. 뭐 이런 자리를 또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여기를 간다든지 해서 일단 그냥 연결합니까?
김종수 선수는 형세가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네요. 중앙을 여기까지 깬 것만으로도 좀 만족을 하고 연결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우변 쪽에 있는 백의 모양을 지웠고 그 대가로 지금 이 세 점을 버리게 된 건데 그 또 중앙을 좀 지운 의미도 있으니까 일단 흐름 자체로 본다면은 괜찮은 흐름인 것 같네요. 5, 6, 7, 8, 9, 10, 3번 남았습니다. 네, 저렇게 2회를 사용하는 강훈 구단입니다. 자, 고민이 되겠는데요. 중앙을 지킨다면 역시 큰 집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또는 백이 아직 백도 해볼만 하다 싶으면 이 우상귀 쪽에 한 수를 두어서 지켜둘 것이고요. 지금 중앙을 지키기에는 이것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여기를 지금 지켜야 되는데 네. 이제는 뭐 이돌까지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날일자 정도로 간다든지 하면 이 세 점은 살리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6, 한 칸 뛴 다음에 다시 뛰어서 8, 9, 10. 반대쪽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입구자로 지키는 정도가 정수로 보이고 그러면 다시 여기 젖혀 나가고 늘어서 한 칸을 띄어서 받아줘야 된다면 여기서의 이제 개가가 문제인데요. 하변 쪽이 아까는 이제 중앙까지 다 집이 됐을 땐 45지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아, 버티네요. 자, 이렇게 깎였다고 보면 형세가 확실히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버팁니다. 우상규 괜찮을까요? 우상귀 날일자 가면은 상당히 아픈데 글쎄요, 이 자리는 여기는 이제 뭐 받아준다면 하나 더 받아야 되겠죠. 이것도 지금 젖혀서 받는 것이 좀 더 강수네요. 젖혀서 받는다면 이 자리를 왔을 때 여기를 건너붙이고 이렇게 호구를 치겠다. 모양은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뭐 여전히 이렇게 단수 치고 꽉 이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을 또 단수 쳐서 끊어가는 맛이 있고 여길 또 젖혀서 세 점 잡는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변에서 시작된 싸움 김종수 선수가 상당히 좀 유연한 발상을 하면서 주도권을 좀 잡은 느낌이네요. 자, 과연 여기서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지. 날일자를 예상했는데 입구자로 갑니다. 그 수도 역시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이 이렇게 늘어가는 수, 이것이 이제 가장 두터운 수가 되겠는데 이것은 날일자로 갈라갔을 때 좀 기분이 나쁘고요. 입구자로 가는 수, 이 수도 여기를 지금 찝어서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이 백돌이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상변에 있는 백돌이 살 수 있느냐가 문제죠. 살게 되면 뚫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잡았을 때 지금 상변 쪽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일단 하나 더 밀어갑니다. 네, 일단은 강훈 구단이 지금 이 상중앙 쪽 싸움에서는 확실히 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결국 끊어갔어요. 네, 다시 외길 수순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종수 팔단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1라운드 2경기 전주와 영암의 대결입니다.